안녕하세요. 조용호 선생입니다. 자, 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참 시간은 참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아요. 뭐 하루하루가 진짜 무슨 KTX 뭐 비행기 초고속으로 지나가는 느낌인데 저만 그런가요? 물론 시간이라는 것은 상대적이라서 어떤 사람들은 참 안 가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죠? 근데 저는 너무 빨리 갑니다. 어쨌든 자, 25년도 시각 디자인 산업기사랑 시각 디자인 기사 자격증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한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들을 좀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시각 디자인 산업기사, 시각 디자인 기사 시험 차이는요. 시험의 내용은 비슷해요. 시험 보는 방식은 되게 비슷해요.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산업기사를 볼 수 있는 실력이면 기사를 볼 수도 있고, 기사를 볼 수 있는 분들은 산업기사도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차이라고 한다면은 자격 조건이 달라요. 산업기사는 관련 학과 또는 경력 2년 이상이면 시험 볼 수 있고, 기사는 4년 이상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합쳐서 그러니까 학력 1년, 경력 1년 뭐 이런 식도 가능하고 하여튼 합이 2년이냐 4년이냐의 차이고요. 시험 보는 내용은 거의 비슷한데 시각대한 산업기사는 1년에 시험이 3번이 있는 반면에 기사 시험은 1년에 한 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밖에 없다 보니까 희소성이 있는 자격증이기도 하면서 어렵다라는 학생들의 그 편견, 생각 때문에 또 기사 시험을 많이 도전을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렇게 어려운 시험이 아닙니다. 시각 디자인 산업기사 기사 이 시험은 제가 봤을 때는 진짜 쉬운 시험인 것 같아요. 왜냐, 제가 너무 쉽게 취득했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또 되게 어려운 시험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지에 대한 부분을 제가 설명해 줄 테니까 잘 들어보시고 시각 디자인 자격증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선생님 강의를 바탕으로 해서 준비하시면 아마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자, 1차는 먼저 뭐가 중요하냐 그러면 필기가 중요하겠죠. 필기. 자, 그래서 필기는 기본적으로 이제 교재가 선생님 쓴 교재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필기 시각 디자인 산업기사 필기 책이 있는데 25년판이 또 새로 나왔어요. 지금 나왔는데 아직 이제 이 시점에서 아직 안 나와서 올리진 않았지만 여하튼 그 지금 이제 인쇄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나오면 이 내용은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이 필기책 가지고 공부를 하시는데 이 필기책 플러스 선생님이 뭘 같이 제공하느냐? 영상 강의를 제공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그냥 책으로만 공부하는 게 좋으신 분도 계시는데 이왕이면 선생님의 영상 강의도 함께 들으시면서 준비하시면 엄청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기사 시험이 1년에 한 번밖에 없고요. 시험 보는 인원도 이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사실 별도의 기사책을 만들기는 참 어렵습니다. 출판사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이 산업기사 이 책으로 기사도 준비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같이 함께 만들어 놨어요. 26년부터 시각산업기사는 이미 좀 그 NCS라 그래서 국가직무표준이라 그래서 모든 교육 그 직무 관련한 것들을 표준화 시켜가지고 만든 내용을 바탕으로 자격증의 그 과목도 이렇게 커리큘럼도 거기에 맞춰 변경이 됐거든요. 그래서 산업기사는 이미 변경됐고 기사는 이번 25년까지는 그대로 하되 다 내년 6년에 아마 바뀔 겁니다. 그래서 거의 비슷해요. 내용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별도의 책으로 준비하면 좋겠지만 그냥 이 책을 갖고 준비하시고 강의도 같이 들으시고 뒤에 별도의 기사 기출 문제를 다 제가 제공을 합니다. 거기에 이제 해설집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기사 공부하실 때 기출 문제와 함께 준비를 하신다면 충분히 합격이 가능하고요. 합격 점수는 몇 점이다? 60점입니다. 60점이라는 점수는 뭐예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공부를 안 하면 안 되지만 강의 듣고 이론서 암기하고 기출을 풀어본다면 충분히 합격할 가능한 그런 시험이기도 합니다.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실기 준비를 하는데 이제 실기를 준비하기 전에 어떻게 준비하느냐를 이야기하기 전에 시각 디자인은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우리가 보통 디자인 그러면 세 가지 크게 나누죠. 시각 디자인, 제품 디자인, 환경 디자인이라고 하는데 모든 디자인의 기본은 무엇이냐 그러냐면 시각 디자인입니다. 시각 디자인은
모든 디자인의 기본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왜 그러느냐 그러면 사실 이제 저한테 배운 학생들뿐만 아니라 제가 대학에서 강의도 하지만 디자인이 무엇인가 학생들에게 야 디자인은 무엇이니 또 시각 디자인은 무엇이냐고 질문을 먼저 하거든요. 여러분 한번 제가 질문할게요. 디자인이 뭡니까? 시각 디자인이 뭡니까? 라고 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고 명확하게 설명할 수 없다고 한다면 예, 시각 디자인 공부를 하시는 것을 저는 권해 드립니다. 예, 다 어떤 자격증보다 쉽고 비용도 그렇게 많이 들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시각 디자인이 무엇이고 디자인이 무엇인가에 대한 명확한 답변이 나와야 이후에 여러분이 어떠한 디자인을 하든 간에 여러분이 잘할 수 있는 기본이 되는 시험이다. 예. 기본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기초 공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높고 튼튼한 집을 지을 수 없는 거랑 똑같은 원리예요. 자, 기본적으로 디자인 그러면 우리 학생들은 그림을 잘 그리거나 어떤 스타일이나 보기 좋은 어떤 형태를 만드는 거 정도로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신미성만 있는 게 아닙니다. 디자인이라는 것은 이제 여러분 필기 공부를 하겠지만 계획하다, 설계하다라는 의미 같거든요. 그 계획하고 설계한다는 것이 무엇이냐? 또 계획이라는 것 안에는 기획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계획은 목표거든요.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사전의 준비가 기획이에요. 그거 우리는 다른 말로 아이디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바로 그 아이디어를 어떻게 내서 목표를 잘 할 수 있는가에 대한 행위, 그 계획, 그걸 디자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어떤 형태만 보기 좋게 하는 게 아니죠. 물론 모든 그 디자인에 있어서의 형태라는 것은 엄청 많은 부분에 중요한 그 디자인의 요인이지만 단순히 형태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자,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가끔은 이래요. 기능도 중요하고 형태도 중요하지만 방송에서 보면 뭐 이렇게 그 장인들이 하는 어떤 그런 뭐 침대라든가 이런 걸 보면서 이 가구는 형태도 중요하지만 기능성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중요합니다. 형태의 디자인도 중요하지만 기능과 어떤 것도 이렇게 설명하도록 아니에요, 여러분들. 형태뿐만 아니라 기능 모든 것들 다 포함해서 우리는 그걸 디자인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디자인의 개념을 올바르게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더라. 아니 그런 걸 모르는데 어떻게 잘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시각 디자인 공부를 하게 되면 디자인이 무엇이고 그 디자인을 왜 해야 하고 그 디자인의 목적은 무엇이고 그 디자인을 통해서 어떤 결과를 이뤄낼 수 있는지에 대한 기본을 배울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모든 디자인의 선생님이 기본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특히 시각 디자인은 영어로 Visual Communication Design이라고 얘기합니다. 세 개의 단어가 합성어예요. 비주얼이라는 말, 그 다음에 커뮤니케이션이라는 말, 그 다음에 디자인이죠. 그중 다 중요하지만 가장 핵심적인 이 시각 디자인의 가장 핵심 목표는 단어는 바로 커뮤니케이션이에요. 커뮤니케이션. 커뮤니케이션. 뭐 하는 거죠? 커뮤니케이션은 소통을 하는 거죠. 인간은 소통할 때 어떻게 소통합니까? 5가지 감각을 가지고 소통을 합니다. 시각, 청각, 미각, 후각, 촉각 이 5가지 감각을 통해서 소통하죠. 그리고 감각을 통해 소통한다는 것은 사람들이 마음으로 뭘 갖는 거죠? 감정을 갖는 거예요. 감정. 그래서 소통은 어때요? 복잡합니까? 네, 엄청 복잡합니다. 왜 그럴까요? 오감이 뭐로 바뀌어요? 감정으로 되고 그것은 그 사람이 어떤 경험을 했냐를 기반으로 해서 감정을 갖게 됩니다. 뭔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사람은요 태어날 때부터 기본적으로 불안을 베이스로 해서 태어나요. 불안함. 그래서 아이가 태어날 때 응애요 하면서 웃으면서 나옵니까? 아니죠. 자지러지게 울죠. 왜 그러는 거야? 불안하고 무서운 거죠. 그래서 인간은 불안함을 기반으로 하고 그 불안함을 통해서 여러 가지의 감정이 파생되게 되는 겁니다. 불안 지수가 낮아지면 소위 말하는 뭐예요? 안정감, 평안함, 행복감이 느껴지는 것이고 불안감이 높아지면 그만큼 불행하거나 그거에 나오는 우울함이나 이런 감정들이 또 막 이렇게 파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삶을 살고 어떤 것을 경험하고 어떤 것을 받느냐는 사람에게는 되게 중요한 어떠한 감정을 갖고 어떠한 그 삶을 살 수 있는 어떤 이유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시각 디자인은 상당히 깊이가 있고 단순히 그림을 잘 그리거나 보기 좋게 만드는 신미성만을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예. 그리고 보기 좋다라는 거는 상당히 주관적입니다. 선생님 잘생겼어요. 어때요? 봐, 대답 안 하잖아. 예, 그리고 어떻게? 예, 비웃잖아. 예, 무슨 얘기야? 늙고 못생겼다는 얘기잖아요. 하지만 선생님과 소통하다 보면 나중에는 선생님이 좋아지고 좋은 감정이 들면 미쳤는지 잘생겨 보이기까지 한단 말입니다. 그게 소통이거든요. 소통은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의 디자인 분야에 소통이라는 커뮤니케이션이라는 분야를 넣은 거예요. 그런데 왜 비주얼일까요? 눈으로만 우리가 소통하지 않죠. 그죠? 5가지 감각을 통해서 하는데 이 5가지 감각 중에서 70% 이상의 거의 80% 이상의 정보를 받아들이는 가장 오감 중에 대표가 뭐다? 시각입니다. 그래서 시각 전달 디자인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오감 디자인이에요.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시각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은 뭐라요? 눈으로 보기 좋게끔 무언가를 만드는 것, 이게 시각이라는 거예요. 눈으로 하니까 시각 디자인, 그럼 코로 하면 후각 디자인, 입으로 하면 미각 디자인, 귀로 하면 청각 디자인입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시각 디자인은 상당히 깊이가 있어요. 왜? 소통을 다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이 자격 시험은 뭐냐? 이런 깊이 있는 것까지는 아니고요. 이 자격 시험이라는 거는 그 기본 훈련인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 남자들은 어때요? 군대에 국방의 의무를 지죠. 며칠 전 우리 막내가 그 현역병 편입이 됐다라는 입영하라는 건 아니죠. 편입됐다는 편입 그 증명서가 왔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첫째는 사실 그냥 막 키워서 군대를 가도 그냥 갔다 와라 이랬는데 이렇게 막내는 마음이 저리고 아픈지 막 눈물이 날 정도로. 하지만 가야죠. 군대를 가면 처음에 어디 갑니까? 훈련소를 갑니다. 훈련소는 뭐예요? 군인이 되기 위한 기본 군인이 되기 위한 기본 군사 훈련을 받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 훈련이 끝나고 나면 각각의 직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보병, 포병, 취사병, 이발병,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직무가 있겠죠. 뭐 전쟁을 그냥 총으로만 쏘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모든 병사들의 직무를 나누기 전에 공통으로 해야 할 게 뭐다? 바로 훈련소 훈련인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시각 디자인 이 시험은 아까 얘기했듯이 엄청 많은 것들이 깊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시각 디자인 그러면 하나의 분야입니다. 시각 디자이너라고 해서 하나의 직무, 일이 있는 게 아니에요. 시각 디자인 안에는 인쇄 매체, 영상 매체 등등 인터넷 매체 뭐 되게 많은 매체가 존재하고 방법들이 있어요. 분야들이 막 직무가 많은데 그것들을 통틀어서 전달, 소통하는 수단으로서 모든 걸 하나의 분야로 생각했을 때 시각 디자인 분야라고 하는 거예요. 의사라든가 간호사라든가 약사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뭐라 그러죠? 의료 분야라고 얘기하잖아요. 의료 분야 안에서의 다양한 직무가 있듯이 시각 디자인은 특정한 하나의 직무가 아니라 소통 수단에서의 다양한 직무를 포괄하는 소통을 담당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시각 디자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이 말이 이해만 되면 시각 디자인의 반 이상은 이해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뭔 말인지도 모르겠다 하면 시각 디자인 공부를 좀 하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어요. 어려운 시험은 아닙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이걸 좀 더 깊이 배워 들어가면 재밌어요. 그래서 사실은 시각 디자인의 핵심은 커뮤니케이션. 그러니까 선생님도 어떻게 보면 소통 전문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디자이너면 그림만 잘 그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했는데 심리학을 배운단 말이에요. 왜 배워야 되죠? 디자인의 대상은 사람이고 사람과 사람이 소통하는 데 있어서는 어떤 그런 감정적인, 심리적인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따라서 다양한 반응들이 나오고
여러 가지 문화 이런 여러 가지들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다양한 공부들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거 이전에 기본적인 시각 디자인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한 훈련이 바로 시각 디자인 산업기사와 시각 디자인 기사라는 시험을 보는데 두 가지 대표적인 부분, 그러니까 디자이너가 되기 위한 기본 훈련은 아이디어 스케치와 하나는 컴퓨터 그래픽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컴퓨터 그래픽은 이제 예전에는 다 수작업을 했고 지금은 이제 다 디지털화돼서 이제 컴퓨터 그래픽이 하나의 도구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도구를 사용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군대 가면 취사병, 이발병, 뭐 의무병 다 총 쏠 수 있어야 되는 거랑 똑같습니다. 공통 과목, 총 쏘는 것처럼 컴퓨터 그래픽은 기본적으로 다룰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디어와 스케치와 컴퓨터 그래픽 이 세 가지 능력을 갖춰야 하는 훈련입니다. 선생님 그림 못 그리는데요. 자, 사실 그림 못 그려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그림도 잘 그린다라는 기준이 뭔가요? 도대체 얼만큼 그려야 잘 그리는 걸까요? 이것도 되게 주관적이에요. 자기가 그리는 그림을 기준으로 나보다 못 그리는 사람은 못 그린다고 할 것이고 내가 아무리 잘 그려도 나보다 더 잘 그리는 사람이 있으면 난 못 그린다라고 얘기하겠죠. 근데 시험에서 평가되는 정도는 알아볼 정도의 스케치 능력만 있으면 돼요. 예. 막말로 졸라맨으로 그려도 합격이 가능한 시험이기도 합니다. 물론 연습해서 좀 더 전달을 잘할 수 있는 정도로 보고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수준의 러프한 스케치 아셨습니까? 되게 잘 그리는 그런 콤프나 이런 것이 아니에요. 러프하게 그려내는 정도면 됩니다. 그럼 이 시험이 그림을 잘 그리거나 컴퓨터 그래픽을 평가하는 시험이냐? 아니죠. 이 시험은 아이디어를 보는 시험이에요. 그래서 아이디어의 중요도 점수가 보통 70%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림을 잘하고 컴퓨터 작업을 잘했는데 아이디어가 좋지 않으면 떨어집니다. 아무리 그림 잘 그려도 떨어지는 시험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도대체 이 시험 이거 되게 어려운 시험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데 반대로 그림을 진짜 졸라맨처럼 그렸는데 어떻게? 합격이 되는 시험이에요. 정말이냐고요? 나중에 후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험이 쉬운 시험이면서도 어려운 시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림을 못 그렸는데 합격이 돼요. 그런데 반면에 그림을 되게 잘 그렸는데 떨어지기도 하는 그런 시험이다 보니까 어렵게 느낄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디어 스케치. 자, 아이디어 스케치가 아이디어를 보겠다는 거예요? 스케치를 보겠다는 거예요? 아이디어를 스케치를 통해 보겠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어떤 아이디어를 내느냐를 보는 기획 능력을 보는 시험이라서 저는 되게 쉬웠어요. 제가 뭐 나름 아이디어를 잘 내거든요. 그런 훈련이 잘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아이디어 훈련이 제대로 안 돼 있는 학생에게는 너무나도 어려운 시험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이 시각 디자인 공부 자체가 우리 학생들 보면 디자인과를 나왔거나 디자인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는 컴퓨터 그래픽 능력도 있고 또 뭐 그림도 그렇게 물론 되게 못 그리는 분도 있지만 어느 정도 많이 일반인보다는 접했기 때문에 그냥 연습 없이 이 시험이 어떤 시험인지에 대한 강의만 듣고도 수두룩 빽빽 합격을 합니다. 예, 뭐 다른 그 컬러리스트나 이런 시험들은 연습을 해야 돼요. 연습을 해야 되고 시간을 투자해야 되지만 시각은요. 저 컬러리스트 시각 산업 기사나 시각 기사 시험 볼 때 저는 연습 하나도 안 하고 그냥 재료도 지금은 이제 뭐 연필로만 그리지만 예전에는 색연필로도 그림을 그렸었거든요. 재료도 거의 초등학생 재료 가서 그냥 그날 시험 봐가지고 다 합격을 했거든요. 왜냐 이 시험 자체가 정말 어떤 스킬 그림이나 컴퓨터 작업을 잘하는 시험인가에 대한 부분을 평가해 봤지만 제가 거의 뭐 20년간 강의를 하면서 시각 디자인 파트에서는 어느 정도는 제가 정말 합격자도 그렇고 제자도 그렇고 엄청 잘한다고 제가 이야기할 만큼 어느 정도 이렇게 검증되어 있는데 결국엔 이 시험은 뭐다? 아이디어를 어떻게 내느냐. 그러면 그 아이디어가 무엇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근데 아이디어는 정답이 있다 없다? 없다. 그때 다르다. 시각의 아이디어, 제품의 아이디어, 또 환경의 아이디어가 다르고
또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그 아이디어들이 막 바뀌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디어를 어떻게 내는가에 대한 공부가 바로 시각 디자인 산업 기사 이 시험의 준비가 돼야 되는데, 시각 디자인 산업 기사를 미술학원이나 컴퓨터 학원에서 공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물론 그곳에서 이 기획이라는 아이디어라는 개념으로 접근하면 좋은데, 미술학원에서 공부하시는 분들 보면 보통 이 구성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 미술학원을 오래 다닌 친구들은 참 그림을 잘 그리는데 뭔가 강박이 있어요. 뭔가 꽉꽉꽉 채워야 된다라는 뭔가 강박이 있고, 이유도 없어요. 그냥 채우는 거야. 보기 좋게 만드는 거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시험은 보기 좋아서 붙는 시험이 아니에요. 예. 그래서 그런 그 그림 실력을 갖고 있는데도 엄청 많이 떨어지는 그런 시험이기도 하고요. 반면에 정말 그림은 못 그리는데 아이디어가 좋아서 합격하는 그런 시험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실기 시험 어렵지 않거든요. 할 수 있다면 혼자 뭐 현직 디자이너의 일을 했던 분들이라든가, 또 자기가 디자인과를 나왔으니까 이까지 시험하고 봤다가 엄청 많이 떨어집니다. 최소한 선생님이 지금까지 얘기했던 그런 질문에 대한 내용들에 대한 이해가 되어 있으면 너무 쉬워요. 정말 쉽습니다. 근데 그런 게 안 돼 있다면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실기 준비를 할 때 선생님이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하나는 독학을 통해서 준비하는 방법이 있겠고, 하나는 교육기관을 통해서 공부하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만, 저는 이제 학생들에게 얘기할 때 할 수 있으면은 이제 와서 이제 배우면 좋겠지만 그냥 독학하라고 합니다. 왜? 이 시험 자체가 굳이 미술학원이나 컴퓨터 학원에서 배울 필요가 없어요. 왜? 저도 오프라인에서 강의를 할 때 그림 그리는 훈련도 하지만 대부분은 어떻게 아이디어를 내는가에 대한 설명을 하거든요. 아이디어를 어떻게 내는가, 아이디어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디어 내는 방법에 대한 이해를 시키다 보니까 뭐가 많아요? 말이 많아요. 말이 많아요.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말이 많단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미술학원이나 이 컴퓨터 학원은 좋겠어요. 자, 이렇게 해봐. 그러면 계속 연습하고 이렇게 하면 되지만, 이 시각 디자인은 뭐예요?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독학으로 준비가 가능한데 어떤 교재와 어떤 정보와 자료를 하느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선생님이 쓴 책이 있습니다. 예문사에서 나온 실기 교재가 있거든요. 이 책은 정말 여러분 이 책 하나 가지고 공부하시면 합격 충분합니다. 특히 무료 영상 강의가 제공이 되고 있어요. 무료 영상으로 어떻게, 자, 우리 카페에 가시면 영상 강의가 이렇게 제공이 됩니다. 실기 영상 강의 해가지고 저기 카페에 이렇게 따로 있거든요. 여기 가시면 영상 강의가 다 되어 있습니다. 1강부터 해서 쭉 강의가 다 되어 있고요. 여기 있는 강의를 쭉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준비를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의 영상 강의와 함께 준비하시면 이 시험 충분히 합격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이 책 사서 그냥 준비하시고 영상 강의 들으시는데 하나 더 어떤 거 평가받고 싶은 분들이 계세요. 평가. 근데 평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 저는 이렇게 책을 사서 강의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선생님, 저 평가를 받고 싶고 지도받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온라인 회원 강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시각 디자인 개강 안내 카페 가시면 거기에 스스로 온라인 회원 강의가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것은 뭐냐? 여러분의 작업을 평가해 주는 겁니다. 자, 어떻게 평가해 주느냐? 여기 카페에 여러분들이 작업한 거를 올릴 수 있도록 이렇게 보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스스로 해온 평가받기라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독도 사랑해가지고 본인이 작업을 해서 올려주시면 선생님이 그것을 영상으로 이렇게 평가를 해줍니다. 뭐가 잘못됐고 이 부분의 아이디어가 이렇고 저렇고 이렇게 영상으로 강의를 해주면서 다 평가를 해줘요. 작업을 올려주시면 이렇게 영상으로 평가를 해줍니다. 이렇게. 어때요? 이렇게만 하면 돼요. 시각은. 비용은 19만 원밖에라고 하면 19만 큰 돈이기도 한데, 어쨌든 시험 보기 전까지 선생님이 평가해주고 교재를 가지고 하는데 19만 원밖에 안 들어요. 컬러는 비용 비쌉니다. 근데 교재 가지고 이렇게 준비하시면 충분히 준비가 가능한 쉬운 시험이다. 그리고 이제 오프라인 강의는
이제 제가 많이 예전에 오프 강의만 하다가 이걸 이렇게 말이 많은 강의를 굳이 오프라인 강의를 해야 하나 해서 이제 다 거의 온라인으로 바꿨는데, 학생들 중에서는 뭐 학점은행제라든가 이 편입해야 된다든가 이렇게 긴박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온라인 플러스 오프라인 4주 과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프라인으로도 배우고 싶다면 그 과정을 선택해서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온라인과 오프라인 준비가 되어 있어요. 어려운 시험은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충분히 합격 가능한, 어느 정도 컴퓨터 그래픽 그리고 스케치 능력이 어느 정도만 돼 있다면 사실 그냥 강의만 듣고도 합격이 가능한 그런 시험이기도 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말 쉬운 시험인지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여러분들 시각 디자인 관련해서 준비를 하실 때 미술학원이나 컴퓨터 학원 가서 배워도 되지만, 시각 디자인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이 전문 디자인 학원에서 배우시는 게 좋아요. 그게 저죠. 예. 물론 어느 학원이든 자기들이 제일 잘 가르친다고 얘기하죠. 예, 어쩔 수 없죠. 제가 저한테 못 가르치거든요. 이럴 수는 없잖아요. 선생님이 시각 디자인에 있어서는 진짜 정말 자신 있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이왕이면 배우시는 게 좋다. 예. 그리고 온라인으로도 충분히 준비 가능한데요. 자, 그러면 합격 후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 카페의 실기 합격 후기도 보시면 1572건. 그 다음에 네이버에 가셔도, 네이버 가시면 거기도 합격 후기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합격 후기라고 돼 있어서 이렇게 많은 합격 후기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시각 같은 경우 합격했다고 되어 있는 분들은 대부분이 교재로, 독학으로 준비하셨던 분들이에요. 자, 이 안에 보시면 그림을 되게 못 그리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졸라맨이라고 한번 쳐볼까요? 졸라맨 이렇게 치면 합격 후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자기 수준의 그림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보세요. 자, 첫 번째 시간 수업을 하면서 선생님이 졸라맨 그렸다고 했을 정도로 나네요. 어때요? 그림을 진짜 못 그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합격 후기를 쭉 보시면 이런 말들이 되게 많아요. 선생님 아이디어였군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학생 중에 학점은행제를 준비해서 편입을 준비하는 남학생이 있었어요. 26살 정도였고, 그 학생이 저를 이제 찾아왔었는데 거의 울려 그래요. 왜냐하면 1년에 3번 시험이 있는데 시험을 3번인가를 2번을 봤는데 다 떨어졌다는 거예요. 학원도 여러 군데 다녔고, 근데 이제 마지막 2번이 한 번인데 2번 떨어지면 자기는 이제 학사 편입을 못 하게 되고, 그리고 1년을 소비하게 됩니다. 꼭 합격을 해야 됩니다. 선생님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찾아온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왜 떨어졌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작업한 거 한번 줘보세요 해서 봤더니 뎁다 그림을 잘 그렸어요. 엄청 잘 그렸습니다. 그림 수준이 장난이 아니에요. 예전엔 4시간이었거든요. 그것도 콤프, 러프 뭐 해가지고 6개를 그렸단 말이에요. 그래 되게 잘 그렸죠. 그 친구도 미치는 거예요. 그 짧은 시간 안에 이 정도 퀄리티를 그렸는데도 떨어지면 얼마나 더 잘 그려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떨어졌어요? 그림 아이디어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왜 떨어지는지를 모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시키는 대로 하면 내가 도와주겠다 해가지고 이제 시험 기간 동안 그림 그리는 연습을 안 시켰어요. 뭘 했냐면 아이디어 내는 훈련, 간단한 스케치 이 정도만 훈련을 계속했어요. 그리고 시험 한 2주 남겨놓으니까 불안한지 선생님 저희 그림 안 그리면 이거 안 될까요? 그래서 아니 선생님 시키는 대로 다른 데서 다 떨어지고 충분히 했는데 선생님 시키는 대로 해봐야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선생님 시키는 대로 좀 하라 믿고. 만약에 그래서 이제 일주일 남겨놨는데 바뀌는 거예요. 아이디어가 들어가기 시작하고 이제 바뀌는 거죠. 너무 괴로워해서 제가 그랬어요. 만약에 떨어지면 선생님 손에 장을 지질게 라고 얘기했었거든요. 근데 60 몇 점 붙었어요. 다행히. 그리고 성균관대인가 세종대 편입을 했습니다. 그 친구가 합격 후기를 남겼는데 장을 이렇게 쓰면 합격 후기에 손에 장 이렇게 써놨습니다. 80점이었구나. 이분이 아닌데 이분인 것 같아요. 예, 이분이에요. 앉아 되겠네요. 저 산업기사 붙었답니다. 이거 보세요. 예, 이분입니다. 예, 그리고 편입도 성공을 했습니다. 이 시험 자체가
되게 쉬운데 개념을 모르면 되게 어려운 시험이라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겁니다. 그래서 시각디자인 산업기사를 꼭 준비하셔야 될 부분들, 뭐 디자인 공무원, 학점은행제 이런 분들은 이제 오프라인 강의도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외에 이제 공부 차원에서 이제 본인이 성실하게 한다면 온라인으로도 충분히 준비가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각디자인 시험 이제 올해 25년 준비하시는 데 있어서 저와 함께 준비해 주시고요. 선생님과 준비하신다면 충분히 좋은 결과 있을 것 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함께 조 선생과 함께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